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꼬막 이야기인데요. 요즘 제철을 맞아서 시장에 가면 싱싱한 꼬막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시장에 갔다가 꼬막 한 접시 삶아서 먹었는데 정말 그 쫄깃한 식감이랑 깊은 바다 향이 일품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꼬막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꼬막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주의해야 할 음식들까지 속속들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변 어르신들 경험담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꼬막은 작은 몸집에 비해서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철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제 친구 언니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대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았는데 약만 먹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식으로도 보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막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꼬막을 챙겨 드시더니 다음 검진 때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꼬막에는 타우린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타우린 하면 보통 피로회복 드링크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꼬막에 들어있는 천연 타우린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혈압 조절에도 좋은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 분들 중에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꼬막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어요. 또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 나이에 단백질 보충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풍부하니까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상적인 식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꼬막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부추예요. 꼬막 요리하실 때 부추를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꼬막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아무리 철분이 많아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추가 바로 그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꼬막 무침 만들 때 부추를 듬뿍 넣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저도 집에서 꼬막 삶아서 먹을 때는 꼭 부추를 송송 썰어서 양념장에 넣어요. 그러면 향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로 꼬막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미나리예요. 미나리도 부추처럼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해독 작용도 뛰어나요. 꼬막이 바닷물에서 자라는 조개다 보니 아무래도 중금속이나 불순물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나리는 이런 불순물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예요. 특히 간 해독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술 드시는 날 안주로 꼬막 미나리 무침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제 남편이 가끔 회식이 있는 날이면 제가 꼭 미나리랑 꼬막 무침을 해놓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레몬이나 유자 같은 신맛 나는 과일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이 철분 흡수를 극대화시켜 주거든요. 꼬막 먹을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유자청을 넣은 양념장으로 무쳐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꼬막 드실 때마다 꼭 레몬 한 조각을 곁들여서 드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비린내 잡으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이치에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옛날 할머니가 그렇게 드시던 걸 보고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깻잎이에요. 깻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채소잖아요.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꼬막의 타우린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특히 눈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제 고모께서 올해 65이신데요. 눈이 침침하다고 안과 가셨더니 노안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막이랑 깻잎을 같이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몇 달 드시더니 눈이 좀 더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꼬막이랑 깻잎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정말 만능 채소죠. 꼬막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꼬막의 타우린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고 계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 개선도 함께 하라고 권하셨대요. 그래서 꼬막이랑 양파를 자주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 후에 검사했더니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꼬막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해요. 꼬막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생강을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가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꼬막 삶을 때 생강을 몇 조각 넣어서 삶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되고 정말 일석이조예요. 저는 꼬막 삶을 때 항상 생강을 넣는데 가족들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7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은 우리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잖아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꼬막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꼬막이랑 마늘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을 때 어머니가 꼬막에 마늘을 듬뿍 넣어서 볶아주셨어요. 그거 먹고 하루 푹 쉬었더니 다음날 정말 몸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충분한 휴식도 중요했겠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이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8번째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꼬막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꼬막 무침 만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영양학적으로 훨씬 좋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들기름을 정말 좋아하세요. 꼬막 무침할 때도 항상 들기름을 쓰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은 조합이더라고요. 역시 어르신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9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꼬막의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꼬막 전골 끓이실 때 표고버섯을 넉넉히 넣으시면 정말 좋아요. 제 이모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꼬막이랑 표고버섯을 자주 드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하셨지만 식단 관리가 큰 역할을 했어요. 10번째는 배예요. 배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꼬막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배를 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속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제 아버지가 예전에 꼬막을 드시고 나면 가끔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후에 배를 깎아드렸더니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꼬막 드시는 날이면 꼭 배를 준비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꼬막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정말 다양하죠? 이제부터는 반대로 꼬막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감이에요. 특히 떫은 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꼬막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그리고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가 잘 안되는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 동네 이웃 할머니께서 작년 가을에 꼬막을 드시고 나서 단감을 드셨는데 그날 밤 배가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꼬막이랑 감을 함께 드신 게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 후로는 꼬막 드시는 날에는 절대 감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도 감처럼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녹차를 즐겨 마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꼬막 드시고 나서 바로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꼬막을 드시고 나서 최소 한두 시간은 지나고 녹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제 친구 중에 녹차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매 식사 후에 꼭 녹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나왔대요. 음식도 잘 챙겨 먹는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녹차 때문에 철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식사 후에 바로 마시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이것도 왜죠? 칼슘이 많은 우유가 왜 안 좋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꼬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철분이 풍부하다는 건데 우유랑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돼요. 제 손자가 꼬막을 좋아하는데 늘 식사할 때 우유를 같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막 먹을 때는 우유를 나중에 마시라고 얘기해줬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고 잘 따라주더라고요. 네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철분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꼬막의 철분이랑 결합하면 흡수가 잘 안되는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꼬막이랑 시금치를 한 번에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둘 다 철분이 많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양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꼬막 먹는 날이랑 시금치 먹는 날을 따로 정해서 먹어요.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꼬막 드실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 남편 형님이 콜라를 정말 좋아하세요. 식사할 때마다 꼭 콜라를 마시는데 건강검진에서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왔대요. 식단은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병원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알고 보니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마셔서 철분 흡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여섯 번째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에도 탄닌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다크초콜릿에 더 많이 들어있고요. 건강에 좋다고 다크초콜릿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꼬막 드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꼬막을 먹고 나서 다크초콜릿을 간식으로 먹었는데 그날 유독 피곤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도 탄닌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꼬막처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을 때는 최소 1시간 정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제 시어머니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세요. 매 식사 후에 꼭 커피를 마시는데 빈혈이 있으셔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식후 커피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식사하고 한참 후에 마신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빈혈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대요. 여덟 번째는 홍차예요. 홍차도 녹차처럼 탄닌 함량이 높아요. 건강을 위해 홍차를 즐겨 마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꼬막 드실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제 친구 언니가 영국식 홍차를 정말 좋아해요. 매일 오후에 홍차 타임을 가지는데 점심으로 꼬막을 드신 날에는 저녁 때 홍차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홉 번째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이에요. 이것도 왜죠? 콩 발효식품의 식물성 단백질이 꼬막의 동물성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가 꼬막이랑 청국장을 함께 먹었다가 배탈이 났던 적이 있어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따로 먹는다고 해요. 열 번째는 와인이에요. 와인에도 탄닌이 들어있어요. 특히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죠. 건강을 위해 적당히 와인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꼬막을 안주로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제 직장 동료가 와인을 좋아해서 집 들일 때 꼬막이랑 와인을 준비했대요. 근데 다음날 유독 피곤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와인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꼬막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대부분 탄닌이나 칼슘, 인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음식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꼬막을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아예 다른 날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꼬막의 영양을 훨씬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꼬막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꼬막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걸 고르세요.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게 신선한 꼬막이에요. 꼬막을 씻을 때는 소금물에 담가서 해감을 시켜야 해요.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담가두면 좋은데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꼬막이 어두운 환경에서 더 잘 활동하거든요. 삶을 때는 물이 끓으면 꼬막을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만 삶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져요. 꼬막 잎이 살짝 벌어지면 바로 건져내시면 돼요. 그리고 찬물에 헹구지 마세요. 그냥 채반에 받쳐서 식히는 게 훨씬 맛있어요. 꼬막 무침을 만들 때는 양념장이 정말 중요해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이나 들기름, 설탕이나 올리고당, 간장을 적절히 섞어서 만드세요. 여기에 부추나 미나리를 듬뿍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양념장에 배즙을 조금 넣으면 단맛도 나고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통깨를 볶아서 갈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양념장에 꼬막을 버무려서 한두 시간 정도 재워두면 양념이 잘 배어서 더 맛있어요. 꼬막을 보관할 때는 가능하면 당일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남았을 때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틀 이내에는 드셔야 해요. 삶은 꼬막은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꼬막을 드실 때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꼬막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을 드시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제 이모부께서 평소에 속이 차다고 하시는데 꼬막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껴막 드실 때마다 생강차를 함께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의 성질을 알고 먹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둘째, 꼬막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꼬막에도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늘리시는 게 안전해요. 제 조카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꼬막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먹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괜찮았지만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꼬막에 퓨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통풍 환자분들은 퓨린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꼬막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제 삼촌이 통풍이 있으셔서 음식 조절을 하세요. 꼬막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소량 드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넷째, 꼬막은 꼭 익혀서 드세요. 요즘 날것으로 먹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꼬막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안전해요. 바다에서 자라는 조개다 보니 세균이나 기생충의 위험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예전에 회 좋아해서 꼬막도 날것으로 먹어봤대요. 그런데 배탈이 나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꼭 익혀서 먹는다고 해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꼭 익혀 드시는 게 안전해요. 자, 이제 계절별로 꼬막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도 알려드릴게요. 꼬막의 제철은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예요. 이 시기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정말 맛있어요. 특히 12월과 1월이 가장 맛있는 시기죠. 겨울철에는 꼬막 전골이나 꼬막찜으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듬뿍 섭취할 수 있어요. 무와 표고버섯, 미나리를 넣어서 전골을 끓이면 정말 별미예요. 제가 작년 겨울에 가족들이랑 꼬막 전골 해 먹었는데 다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봄철에는 꼬막 무침으로 드시면 좋아요. 봄나물인 냉이나 달래를 함께 넣어서 무치면 봄의 향기가 가득해요. 입맛 없을 때 꼬막 무침 한 접시면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여름철에는 꼬막이 제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시고 싶으시면 차갑게 무쳐서 드시면 좋아요. 오이나 상추를 곁들여서 시원하게 드시면 더위도 잊을 수 있어요. 다만 여름에는 상하기 쉬우니까 보관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가을철에는 꼬막이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꼬막 비빔밥으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가을 채소들과 함께 비벼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좋고 맛도 좋아요. 꼬막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꼬막 무침이지만 꼬막전도 정말 맛있어요. 꼬막을 다져서 부추와 함께 전을 부치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제 손주가 꼬막을 잘 안 먹었는데 전으로 만들어줬더니 정말 잘 먹더라고요. 꼬막죽도 소화가 잘 돼서 좋아요.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꼬막을 다져서 쌀과 함께 끓이면 되는데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꼬막볶음밥도 별미예요. 남은 밥에 꼬막을 넣어서 볶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가 돼요. 여기에 김치를 함께 볶으면 더 맛있어요. 제가 혼자 점심 먹을 때 자주 해 먹는 메뉴예요. 꼬막국수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꼬막 삶은 물에 국수를 말아서 드시면 되는데 시원한 국물이 정말 일품이에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특히 좋아요. 이제 꼬막의 영양학적 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꼬막 백지당 철분이 약 6.2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건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임신했을 때 철분제를 먹어도 빈혈이 잘 안 나아졌대요. 그래서 꼬막을 자주 먹기 시작했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의사 선생님 처방도 잘 따르면서 음식으로도 보충한 거죠. 꼬막에는 타우린도 풍부해요. 타우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특히 요즘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피로가 쌓이기 쉬운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제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늘 피곤해하는데 꼬막을 자주 챙겨 먹이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나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개운하다고 해요. 꼬막의 단백질 함량도 상당해요. 백지당 약 1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칼로리는 훨씬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제 동생이 다이어트 중인데 단백질 보충하려고 꼬막을 자주 먹어요. 닭가슴살만 먹으면 질리는데 꼬막으로 변화를 주니까 식단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꼬막에는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꼬막이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제 시어머니가 작년에 손목을 다치셨는데 회복이 더디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꼬막을 자주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하셨대요. 꼬막의 칼륨 함량도 주목할 만해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에 좋아요. 특히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평소에 좀 짜게 먹는 편인데 꼬막을 자주 먹으니까 붓기가 덜하더라고요. 물론 음식을 덜 짜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어요. 비타민 B12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쉬운데 꼬막으로 보충하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거의 채식만 하다가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B12 수치가 낮게 나왔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막을 먹기로 했다고 해요. 채식도 좋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꼬막은 철분, 타우린, 단백질이 풍부한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추, 미나리, 레몬, 깻잎, 양파, 생강, 마늘, 들기름, 표고버섯, 배 같은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꼬막의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고 건강에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감, 녹차, 우유, 시금치, 탄산음료, 초콜릿, 커피, 홍차, 콩 발효식품, 와인 같은 음식들은 꼬막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이나 칼슘이 많은 음식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꼬막을 고를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선택하시고 해감을 충분히 시킨 후에 34분만 삶아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보관은 가능하면 당일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남았을 때는 냉장 보관해서 이틀 이내에 드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하지만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꼬막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시고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알레르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그리고 꼬막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안전해요. 계절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겨울에는 전골이나 찜으로, 봄에는 무침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가을에는 비빔밥으로 드시면 좋아요. 꼬막은 정말 영양가 높고 맛있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당히 균형 잡히게 드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꼬막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해요. 제철 맞은 꼬막, 올겨울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음식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어요. 꼬막 한 접시 앞에 두고 이 작은 조개가 우리에게 주는 영양과 맛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